사람들은 누구나 꿈을 꾼다. 더 좋은 직장, 더 나은 지위, 더 행복한 인생. 더 나은 세상으로 오르는 사다리가 시험이다.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희망의 사다리.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사다리를 넘어 희망을 잡기 위해 땀을 흘린다. 더 나은 인생을 위한 도전은 언제 시작해도 결코 늦은 게 아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취업을 하고 아이들을 키우느라 진학의 기회를 놓친 이용래 씨. 좀 들어가요? 자녀들을 키운 후 다시 취업해서 16년째 근무하고 있다. 그리고 그냥 완전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보여주면서도 좀 부끄럽네요. 이용래 씨는 50살이 넘은 나이에 법과대학에 진학했다. 법을 공부한다는 게 다른 사람의 인권은 보호해주기도 쉽지만 내 주변 있잖아요. 내 주변 사람, 같이 일하는 동료.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워요. 불쌍하기도. 법을 몰라 피해를 당하는 힘없는 이웃을 돕는 것이 그녀의 꿈이다. 유리창도 없고 굉장히 좀 갑갑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자체가 법으로 보호받아야 되는 그런 환경인데 그렇지를 못해서 조금 안타깝죠? 그런 것들. 직장 생활을 하며 가사 노동에다 공부까지 병행하는 옥래 씨. 나이는 문제가 되지는 않는 걸까? 답답한 것도 많아요. 이거는 뭐 전혀 다른 거니까. 66년생이에요. 56? 동안이죠? 동안이라고 다들 그래요. 옥래 씨가 직장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것은 방송통신대학의 온라인 수업 덕분이다. 출퇴근 시간과 휴식 시간, 잠자는 시간까지 아껴 온라인 수업을 듣는다. 공부는 재밌어요. 제일 쉽고, 제일 정직하고. 공부가, 뭐라고 할까. 시간 가는 줄을 모르게 해요, 공부는. 지하철 타다가 정거장을 놓치게 하고, 내릴 곳을 잊게 하고, 건강을 해치게 해요. 공부는 건강을 정말 해치게 해요. 눈도 나쁘게 하고요. 노화는 또 오니까. 그렇지만 정말 재밌어요. 옥래 씨는 내친 김에 로스쿨, 즉 법학 전문대학원에도 도전할 계획이다. 그녀의 목표는 변호사다. 못할 이유가 없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나랑 같이 일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 변호를 해줄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신나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무엇으로 인해서 자신의 인권을 찾았다고 하면. 노무사 정봉수 씨. 서울에서도 잘 나가는 노무법인 대표다. 네, 저는 직업이 공인 노무사로서 그 노사관계 관리나 아니면 회사 자문, 또 그 노동 사건 이런 부분을 또 개별적으로 근로자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정봉수 씨는 노동법을 전공해 석사와 박사 학위까지 취득했다. 박사는 이제 아주 됐습니다.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는 그는 외국인 사업가들 사이에 인기 좋은 노무사로 손꼽힌다. 그 외국인이 뽑은 10대 로펌의 강남 노무부인이 선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노동법을 영어로 서비스하는 데는 우리 강남 노무부인밖에 없다. 노무 관련 책도 10여 권이나 썼다. 그런데 노무 분야 최고의 전문가인 정봉수 씨에게도 아쉬운 것이 있다. 변호사 자격이다. 근데 문제는 어떤 노동위원회 아니면 노동부 단계에서 사건이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은 또 이렇게 소송까지 가는 단계가 좀 있습니다. 거의 뭐 한 95%까지는 다 대부분 해결되는데 그 진짜 억울하게 다
잘 처리됐지만은 또 회사에서 아니면 근로자가 제기를 다시 재심을 또 소송을 통해서 할 경우에 사실 이런 노무사가 했으면서 결국 소송을 참가를 못하기 때문에 그 변호사한테 다 일을 넘겨줘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두 아이의 엄마 이현진 씨도 변호사를 꿈꾼다. 저요? 45이에요. 45이고요. 뭐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과 육아를 병행하면서도 공부에 대한 열망을 키워왔다. 94년도에 그 졸업하고 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 공부를 손에서 놓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힘들었지만 일과 가정 어느 하나에 소홀함이 없었다. 공부에 대한 욕망은 현진 씨를 방송통신대학교 온라인 수업을 통해 다양한 분야로 이끌었다. 법학을 비롯해서 호텔 경영학, 그다음에 이비즈니스, 뭐 교육학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다양한 분야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두 아이를 기르면서 130여 종의 자격증까지 취득했다. 자격증이 몇 개나 되시는 거예요? 135개요. 예? 거기에 변호사 자격증을 더하는 게 현진 씨의 꿈이다. 제가 원래 마지막 사시를 봤어요. 떨어졌습니다. 미련이 남았던 거죠. 일단은 그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제가 그동안 공부했던 거하고 믹스해서 우리 사회에 법을 몰라서 정말 힘들어하고 안타까운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분들한테 훈훈한 역할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냥 법을 대충 아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뭔가 자격을 가지고 뭔가 도움을 준다면 더 신뢰성이 있는 거겠죠.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입학을 위한 첫 법학 적성 시험이 고려대와 부산. 바로 이런 꿈들을 위한 사다리가 로스쿨, 즉 법학전문대학원이었다. 사회 경험이 있는 다양한 법조인을 양성해 획일성을 극복하자는 게 취지였다. 로스쿨 제도를 시행한 지 12년. 건국대 로스쿨 한상희 교수는 로스쿨 제도가 당초 의도했던 다양한 경력의 법조인을 양성하는데 실패했다고 지적한다. 저도 뭐 로스쿨에 근무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그 로스쿨 제도는 학부를 졸업하고 자기가 원하는 직장을 다니다가 로스쿨에 들어와서 새로운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보장해 줘야 되는데요. 우리의 로스쿨은 오로지 대학을 갓 졸업한 학생이 풀타임으로 공부하는 것, 이것만을 전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법시험이 폐지된 이후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이 되려면 반드시 로스쿨을 졸업해야 한다. 로스쿨 정원은 연 2,000명, 이 가운데 매년 1,500명을 선발한다. 로스쿨 졸업 후에도 연 500명은 탈락하는 구조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 변호사 시험이 어떤 자격 시험이 아니라 철저한 경쟁 시험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공부가 열심히 하더라도 자기보다 0.01점이라도 더 받는 학생이 있으면은 자기는 떨어지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로스쿨 교육 과정도 그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무한 경쟁의 체제로 들어가야 되고 모든 시간을 투여해서 자는 시간까지 아끼면서 공부를 해야만이 잠재적인 상대방을 물리치고 자기가 합격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직장을 가지거나 어떤 돌봄 노동에 종사하면서 그러면서 로스쿨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아예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합격자 수를 중시하는 대학들은 다양한 경력보다는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젊은이들을 위주로 선발한다. 32세 이상 합격자는 10%도 채 되지 않는다. 그리고 합격자의 절반은 이른바 스카이 출신이다. 다양한 경력의 법조인을 양성하겠다는 로스쿨 설립 취지와는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출신 학교나 이런 걸로 보면은 지금 전국적으로 25개의 로스쿨이 있는데 이 로스쿨에 대부분 서울의 인류대학 출신 학생들이 진학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른바 스카이라고 불리는 인류대학 학생들이 다 법률가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법시험이 있었을 때보다도 더 편중된 어떤 그런 구성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검찰에서 20여 년을 근무한 후 법무사 사무실을 연 김진목 법무사. 그 누구 못지않게 법률 실무에 밝은 전문가다. 법무사 되기 전에 제가 이제 검찰청에 수사관으로 중앙지검, 남부지검에서 한 21년 한 3개월 정도 수사관으로 근무했습니다. 김진목 법무사의 꿈은 로스쿨을 거쳐 변호사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일을 해야 하는 직업인으로서 3년 과정의 로스쿨에 다니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죠. 지금 현재 로스쿨은 주간 과정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 주간에 갈 수가 없잖아요. 야학 과정도 아니고 방송대처럼 이렇게 낮에 공부하고 밤에 활용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야학 과정은 없고 전부 주간 과정이기 때문에 이거 다니면서 일하면서 가서 다닐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본인은 어떠세요? 회사를 그만두고 로스쿨에 지원할 만한 그게 되세요? 안 되세요? 저는 안 됩니다. 방송대 법학과를 졸업한 주영 씨. 로스쿨에 진학하고 싶지만 직장 때문에 엄두를 못 낸다. 현재 법조인 선발 양성 시스템은 귀족 스쿨이라고 불릴 만큼 문턱이 너무 높고 시간, 경제적 비용, 그리고 또 버틸 수 있는 재력, 경제적인 비용인 측면이 크다고 봅니다. 저도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사람으로 자력으로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3년 동안 주간 수업을 들어야 하는 현행 로스쿨 제도에서는 직장인이나 돌봄 노동자들은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실력을 겨루기 이전에 기회의 평등이 보장되지 않는 실정이다. 로스쿨에 들어가려면 하던 일을 그만둬야 하는데 그럴 만한 조건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것이다. 제가 그 노무법인 대표로서 일을 하면서 제가 데리고 있던 노무사 3명이 벌써 로스쿨을 간다고 해서 우리 법인을 떠나서 갔습니다. 근데 그런 노무사들은 그 전업을 아직 젊기 때문에 그 노무사업을 그만두고 전업으로 해서 지금 학생으로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은 그 현업을 그 전폐하다시피 그만두고 거기에 올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제가 뭐 노무법인 대표이기 때문에 상당히 여유 있게 공부를 할 수가 있지만은 이 자리를 떠나서 학교에서 주간에 몸담고 공부한다는 거는 좀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개천에서 용이 날까? 과거 사법고시 제도에서는 고졸 합격자가 나오기도 했으나 현행 로스쿨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제가 사법시험을 볼 때만 해도 학력의 제한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고 노무현 대통령처럼 고졸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시험 공부를 해서 법조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결국 로스쿨이라는 이 제도가 설립이 되면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학부 과정, 그러니까 대학교 4학년을 졸업을 하고 그리고 나서 로스쿨 법학대학원이니까 로스쿨에 들어가서 3년 과정을 마친 다음에 변호사 시험을 통과해야 법조인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의 진입장벽이 좀 생긴 측면도 있습니다. 시험에 도전해 더 나은 삶을 살아보려던 사람들의 꿈의 사다리가 무너졌다. 처음에 도입 취지가 그 세계가 변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이제 국제화, 세계화되고 세계가 다원화되고 있는데 거기에 맞는 전문 지식을 가진 법률 전문가들이 없다. 법은 알지만 세상은 잘 모른다. 또 전문 분야에 대한 지식이 없다. 이런 요청 때문에 전문적 지식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 로스쿨에 들어오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법률적으로 훈련을 시키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법률적 서비스를 제공해 줄 거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다양한 경력을 가진 사람이 들어오기는 어렵고 그 다음에 또 막상 들어와서는 전문화된 교육보다는 시험에 붙기, 변호사 시험에 붙기 위한 공부만 하다 보니까 이제 두 가지 취지가 다 무뎌지면서 현재로서는 그냥 단순한 직업교육, 기존과 비슷한 이제 시험 위주의 교육이 되었다. 이렇게 돼서 전체적으로 교육 자체가 원래 예상한 거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되었다. 이제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만약 로스쿨도 방송대 수업처럼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는 온라인 로스쿨이 개설된다면 어떨까?
와, 반갑다. 현대판 음소제도를 희망사 자리로 타고 올라갈 수 있을까? 된다면 저도 도전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그 벽을 허물 수 있는 게 온라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잠을 줄여서라도 새벽 1, 2시에라도 공부를 할 수 있는 곳, 그런 곳이 정말 유토피아가 아닌가 싶네요. 만약에 온라인으로 개설된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더 공부하고, 제가 지금까지 그 법원에서 노동법 석사학위, 노동법 박사학위 받았기 때문에 공부하는 데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한다고 하면은 저한테 제 인생에서 새로운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부만 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방송대에 들어간 방송대 로스쿨에서 그걸 못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못할 이유가 왜 있어요? 그렇게 시선만 바꾼다면. 시선만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열망을 반영해 국회에서 온라인 로스쿨 법안이 발의됐다. 의원님께 대표 발의자는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다. 오늘 논의하게 될 이 로스쿨은 저희의 총선 공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총선 공약은 지켜야 되는 거고, 코로나 계기를 통해서 학교 교육도 온라인으로, 방송으로, 통신으로 이렇게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2019년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이 온라인 로스쿨 제도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온라인 교육을 선도해온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는 온라인 로스쿨을 개설하기 위한 연구팀도 구성됐다.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온라인 로스쿨은 직장을 다니면서 자신이 법률가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자.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제2의 직업 교육이죠. 그래서 직업을 전환한다든지 또는 자기가 이제 어떤 법률관계 일을 하고 있을 때 좀 더 변호사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자신의 일을 좀 더 전문적으로 하고 싶다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줄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온라인 로스쿨 제도는 법조계의 반발 때문에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네, 저를 포함한 이미 이제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변호사 수를 무조건 늘리면 뭐 경제적으로나 이런 측면에서 불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회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걸 느끼거든요. 다 경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그 속에서 경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유독 변호사 업계만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경쟁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스스로 도태되는 길을 걷는 게 아닐까 그런 판단이 듭니다. 로스쿨을 운영하고 있는 대학들도 온라인 로스쿨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기존의 로스쿨은 이제 아무래도 자신들이 그 교육할 수 있는 학생들을 온라인 로스쿨이 이렇게 데려간다 그럴까요? 온라인 로스쿨 쪽으로 이동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겠죠. 네. 그래서 이제 별로 달가워하지 않을 텐데,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온라인 로스쿨은 현재 있는 로스쿨과는 그 교육 대상을 좀 달리 이렇게 이제 구상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는 주로 이제 직장인이나 이렇게 사회 경험을 가진 분들을 대상으로 제2의 직업 교육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And high honor to be the first person to officially introduce the 46th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Joseph R. Biden Jr.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다녔던 시라큐스 대학 로스쿨. 시라큐스 대학은 미국에서도 손꼽히는 로스쿨 명문대학이다. 이 학교에서는 2018년부터 온라인 로스쿨 과정을 개설했다. 첫해 신입생은 65명. 지금은 학기당 입학 정원이 100명으로 확대 인가되었다. 시라큐스대 온라인 로스쿨은 학기당 평균 9학점을 듣는다는 전제에서
3년 3개월 동안 이수를 완료하도록 설계되었다. Well, I think that we saw that we have students that really wanted it, right? There are students that are working already full time, and because they're working full time, because they have to continue with taking care of perhaps children or their parents, or they need to continue with their jobs. So moving to Syracuse away from that is not really possible, right? So it is a way that we can bring our program to them. So our program is designed for a person who is working full time. 처음에는 일정 부분의 학점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뀌고, 나중에 가서는 3분의 1 학점 시간까지 이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뀌고, 그리고 2016년에서 2018년부터는 아예 그러한 어떤 제한에서 면제되고 몇 가지 요건만 갖추면은 이 온라인 과정으로 거의 대부분을 이수할 수 있다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인가한 대학교들이 여러 군데 생겼습니다. 시라큐스 대학뿐만이 아니라 캘리포니아, 마인, 미네소타, 뉴멕시코 등 온라인 로스쿨을 인정하는 주들이 늘어나고 있다. 코비드19 때 그 온라인으로 수업을 했던 학교들이 대부분이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뭐 특징적인 거는 제일 걱정되는 게 이제 시험 감독을 어떻게 하나, 시험을 어떻게 보나. 물론 절대평가를 운영한 학교들도 많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이 많으셨는데, 지금 미국 변호사 시험도 온라인으로 지금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감독을 AI가 해요. AI가 해서 뭐 눈동자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녹화를 해서 나중에 이제 점검을 해가지고 부정행위가 없도록 그렇게 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아주 성공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시험까지 온라인으로 본다고요? 변호사 시험이요? 예, 변호사 시험을 온라인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뉴욕 같은 경우는 조금 제한적으로 열어줬었기 때문에 모든 수험생들이 다 볼 수는 없었지만, 워싱턴 DC라든지 캘리포니아 이런 데들은 수험생에 제한을 두지 않았었기 때문에 지금 온라인으로 운영한 지가 한 1, 2년 된 것 같아요. 심지어 한국의 학생들이 미국의 온라인 로스쿨에 입학해 한국에서 온라인 수업을 듣고 미국 변호사 시험에 응시하는 방안까지도 도입될 전망이다. 뭐 학비도 학비지만 미국에 체류하게 됐을 때는 상당히 생활비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영미법 국가의 교육을 한국에서 받음과 동시에 석사학위도 받으시고, 최단기입니다. 1년 안에 석사학위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미국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까지 취득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글로벌 시장으로 통합되면서 법조인들도 다른 나라의 법을 배워야 한다. 이 때문에 온라인 로스쿨은 세계적인 대세가 될 전망이다. 계속적인 평생 교육은 법학 교육에서도 필수적이거든요.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유럽은 이제 EU로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나라의 변호사가 자기 좁은 이제 법조 직역 시장에만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법제도에 대해서 배울 필요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각 대학이 그러한 온라인 교과 과정을 설립을 해가지고 다른 나라의 변호사들이 이수를 하고 배울 수 있고 이제 수료증을 주고 이런 과정들이 점점 더 크게 발전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 세계의 경제와 법제가 이제 통합이 되고 교류가 있기 때문에 변호사가 되어서도 어쨌든 온라인 과정을 통해 가지고 교육을 받는 것은 아마 필수가 될 것이다. 다양한 유형의 로스쿨은 차별의 벽을 무너뜨린다. 백인 남성들만 법조인이 될 수 있었던 미국에서 차별의 벽을 허문 것이 흑인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야간 로스쿨이었다. 최초의 야간 로스쿨은 흑인 로스쿨이었습니다. 상징적인 것이죠. 이 사회 내에서 대학원 과정이라는
소위 말해서 기득권 계층의 사람들만의 전유물이었던 로스쿨 또는 변호사 자격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갖지 못한 자 또는 사회적으로 배제되거나 배척당한 그런 집단, 여기에 있는 분들도 그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건 어떻게 보면은 아주 작은 혁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흑인 야간 로스쿨 또는 여성들이 들어올 수 있는 야간 로스쿨,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형성된 어떤 소위 말하는 법 지식 권력이죠. 그 세력들이 1960년대, 70년대 거쳐오면서 민권 운동으로 이어지고 여성 운동으로 이어지고, 그래서 미국 사회가 좀 더 보다 더 다양하게, 그러나 다양하면서도 하나의 국가로 통합될 수 있는 틀을 마련했거든요. 그게 야간 로스쿨은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한국 젊은이들의 일생은 수능 점수가 상당 부분 결정한다. 높은 점수를 받은 학생이 이른바 명문대학에 진학하고 이들이 로스쿨에 진학해 변호사가 된다. 인생 역전의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사법시험이 존치될 때는 한시라도 마음만 먹으면 나도 응시할 수 있다.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로스쿨을 안 들어가면 변호사가 안 된다? 이거는 좀 뭔가 부족하고 뭔가 잘못된 것 같다. 그래서 그러려면 그전에는 내가 직장 근무하면서 밤에 공부를 하던 시간 날 때 공부해서 시험에 응시해서 합격할 수 있는 기회의 균등은 있었어요. 평등이 있었는데 지금은 주관가정인데다가 고액인데다가 그리고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간다? 이건 현실적으로 가정이 있고 또 생활비가 필요하고 하는데 이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불만이 있었고. 온라인 로스쿨은 수능에 실패한 젊은이들, 가정 형편 때문에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젊은이들, 그리고 직장인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희망의 사다리가 될 수 있다. 대학 졸업할 때는 A라는 직업으로 생각해서 열심히 했는데 이 직업이 나에게 맞지 않다. 그런데 내가 이 분야에서 있어 보니까 법률 전문직으로 또는 법률 전문직으로 옮겨가고 싶다고 할 때 현실적으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삶이라는 게 한 번 정해진 길로만 끝까지 가야 되는 게 아니고 중간에 다른 생각도 할 수 있고 새로운 경험도 할 수 있고 해서 새롭게 법률 전문가로서 자신을 성장시켜보고 싶다고 할 때 기회가 그동안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온라인 로스쿨이 그런 기회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기대하고요. 그렇게 잘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법조계의 반대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제 저희 생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결국 국민들이 온라인 로스쿨을 원한다는 이런 것이 이제 광범위하게 여론이 형성되면 국회도 이제 거기에 따라서 논의를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온라인 로스쿨이 뭔지, 이게 왜 필요한지,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잘 알려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제일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희망의 사다리, 온라인 로스쿨. 학벌에 따른 서열 구조를 타파하고 획일적인 법조계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을까?